나라 꼬라지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를 확확 바꾸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라의 방향과 이 진로에 대통령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있고 안 되는 방향은 있지요. 그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국민의 정신을 만지는 사람, 언어를 만드는 사람, 지식인과 언론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언어를 만드는 사람, 언어를 만지는 사람, 언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역대 대통령 수십 명이 다 와도 그들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존재가 뭐냐? IMF입니다. IMF. 지식인과 언론인이 동원되지 않아도 그 사건 자체가, 금융위기 사태 자체가 전 국민의 정신을 바꿔놓았어요. 전 국민의 정신을 바꿔놓았어요. 그게 대통령 몇 명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과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주기별로, 선거 주기별로 바뀌는 게 아니고 월드컵이 열리는 게 대통령 몇 명보다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월드컵이 한 번 열리는 게. 언어가 바뀌거든요. 문화가 바뀌고 정신이 바뀌거든요. 올림픽 유치 한 번이 그렇게 큰 겁니다. 전체적인 정신 세팅,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그게 나라가 바뀌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왜 안 되냐? 내각 총리를 백날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일본의 정신이 바뀔 만한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일본의 정신을 바꾸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꾸는 어떤 일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언론의 개개의 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대 정신이 표출되는 언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만 명이 큰 정부를 노래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큰 정부가 우리 검수완박을 해보셨잖아요. 오만하게 얘기해 드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파란장미 시민행동이 더 큰 일 한 거예요. 검수완박 해보셨잖아요. 정신을 바꾸는 것, 언어를 바꾸는 것이 대통령 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큰 정부가 노래 이 강산에 울려 퍼지면 정말로 세상이 바뀝니다. 대통령 누구라는 이름이 선거 때 나라에 울려 퍼지는 것보다 큰 정부가, 큰 정부, 큰 국민, 이 6글자가 이 강산에 울려 퍼지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준이 마이크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결제도장 찍는 거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언어를 만지기 때문에, 정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의 운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어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어준이는 청와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흑화대에서 세상을 만지고 있으니까, 언어를 만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나치 부역한 수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 우리가 내려고 하는 책의 마지막에 있는 박용권 선생님이 쓰신 글 단죄는 복수가 아니다 해서 로베르 바르지아크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프랑스인의 언어와 정신을 만지는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총살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어를 만지는 게, 언어가 바뀌는 게, 시대 정신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라를 뒤엎었기 때문에 생긴 스텝 꼬이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철학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바뀌는 게 대통령 한 명의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7글자가 얼마나 정치를 꼬이게 만들었는지, 민생이 후퇴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는 말을 하나 안 붙임으로 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너 대통령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동료 시민의 목소리를, 의견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확고해지게 되면서 민생이 뒤로 계속 밀리게 된 2020년, 특히 2020년 국운 상승에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관계를 모르니까 김어준 까는 거랑 민생 챙기는 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아이고 한 개인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 줄 알고 언어를 잘못 만진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같은 마이크가 계속 언어를 만지면 민생을 보듬을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이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다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민생을 챙긴 적이 있나요? 민생을 챙기는 언어를 그의 탁월한 감각으로 히트어로 밀어 올린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양정철하고 작당을 안 했더라도 저는 끌어내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어준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양정철하고 작당하다가 중간에 서로서로 배신 때렸을 수도 있겠지. 서로서로 이용했을 수도 있겠지. 실제로는 양정철을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 윤석열하고도 그런 관계일 수 있겠지. 중간중간에 몇 번의 전복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확고한 작당이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그걸 왜 규명해야 돼. 선명하고 분명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감싸 안는 언론의 역할을, 이른바 스스로 주창하는 진보 스피커라는 역할을 전혀, 자기가 표방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게 분명하니 아웃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공소장에 하나하나 법리 따져가지고 소추의 논리에서 하나 구멍이 뚫리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런 겁니까? 사회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책임을 물으면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질 않으니까 어그로를 제가 끌어야 됩니다. 난리 법석이 일어나게 시끄럽게, 최순실보다 과연 나쁜가?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어이? 최순실보다 나쁘다, 이게 뭔 소리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대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진상이 규명되고 나니까 최순실만큼 나쁜 건 아니었어. 아, 미안. 그럼 미안해.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시민들이 이야기한 만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명백하잖아.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해지잖아. 그럼 됐지 뭐. 타초경사인 거죠. 풀을 쳐서 뱀이 화들짝 놀라게 기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은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입니다.